이번 시간은 제20강 행정수송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취소송, 이제 항고수송 중에서 우리 행정수송법은 항고수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다시 항고수송은 취소수송과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취소수송에 관한 규정은 이제 주로 규정되어 있고, 이걸 다시 무효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준용 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다음에 당사자소송, 그다음에 또 민정소송, 기관소송은 말씀드렸더니 법조문이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2개, 3개밖에 안 됩니다, 각각이. 그래서 이걸 간략히 보시고 가끔마다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과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나오고, 주로 취소 소송과 관련돼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 여부 규정이 잘 나와요. 그게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암기상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소송과 당사자소송 가끔씩 나오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거의 거의 6, 7년, 7, 8년, 5년만 나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출제된 것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70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사항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셔야 하고, 공부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70점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기본 이론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다시 기본 강의 처음부터 초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과정을 딱 뛰어넘으면 행정법은 이제 70점에서 90점, 그 부관 문제, 응용 문제죠. 거의 다 맞춥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 진행시키겠습니다. 일단 항고소송 보시면 무효동 확인 소송이 있는데, 개념 보시면, 자, 무효동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효력 유무는 행정행위 뭐 있어요? 무효가 있으니까 등에는 뭐가 있어요?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 유효, 실효를 말하는 거고, 유효, 실효, 무효. 존재는 존재, 부존재를 말합니다. 자,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처분 또는 재결에 대해서 각각 무효 확인, 유효 확인, 존재 확인, 부존재 확인, 실효 확인이 있죠? 소송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기하는 것이죠. 자, 필요성 봐보세요. 무효인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으로서의 외과는 존재하고 있고, 또한 처분의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의 구별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 의해서 집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효인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이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무효 확인 소송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소송 형태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점 우리 무효와 취소에서 무효는 언제나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소송법은, 우리 행정소송법은 무효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즉 원고 적격인 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이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 규정을 알아두시고요. 성질, 당연히, 자,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적용법규, 이게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무효 확인 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행정소송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해 대부분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중요하죠. 예외적 행정심판 전취 18조, 최소 기간, 재량 처분의 취소, 이거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정 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반복되죠. 학습은 반복이에요. 완벽히 내가 진짜 녹음기가 되듯이 될 정도로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자, 그 다음에 주요 소송 요건, 재판 권한. 자, 무효동 확인 소송의 재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유지, 피고의 주 소지를 권한하는 행정법원이 든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 법원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한다. 지금 대법원 서울에 있죠. 현재 서울행정법원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이번에 또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법조문은 행정법 총론에서 7대법에 해당하는 거, 행정절차법, 맞죠? 정보기획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7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자, 원고적격 마찬가지예요.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법적 보호 이익설, 법적 보호 이익설 또는 법적 이익 구제설 같은 말이에요. 다우설 판례 입장이고요. 또 이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판례는 종래 즉시 확정 이익설에 의해서 무효 확인 소송이 보충성을 요구하였으나 판례를 변경하여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판례 변경을 하여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취소송의 원고 적격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모두 바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즉시 확정의 이익까지 요구했었어요. 근데 이걸 요구하지 않고 이제는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즉시 확정의 이익 유무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어서 자, 피고적격 당해 행정청이죠. 이 항고 소송의 피고적격 행정 주체인 국가당이 아니라 당해 행정청,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됩니다. 자, 소송 참가 공동 소송 등이 인정돼요. 관련 청구의 병합 소위 변경도 인정됩니다. 이런 거 적용되는 거. 특히 이거 이거 소위 변경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변경 내용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 기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거죠. 자, 무효동 확인 소송의 제기 효과.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및 제소 기간의 제한 규정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중요하죠? 이거죠. 다시 한번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및 제소 기간 제한 규정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다만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과 자, 주의적 청구가 무효 확인 소송이라 하더라도 자, 병합 제기된 청구가 취소 소송인 경우에는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및 제소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취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 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송 참가의 기회가 생기고 관련 청구의 이송 병합이 인정되며 처분 등의 집행정지, 연들 집행정지가 인정돼야 한대요. 이 집행정지 연들 취소송뿐만 아니라 무효동 확인 소송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제소 기간과 같은 기간 주세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이런 것만 해도 거의 70점, 90점 나옵니다. 90점 나오시기 위해서는, 법조문하고 판례까지 좀 해놓으셔야 돼요. 본강의 하면 거의 90점대까지도 확보됩니다. 일단은 이게 기초 이론이니까 욕심내시면 안 되시고, 기초 용어만 좀 파악해 놓으시면 돼요. 기초 용어하고 이해, 체계 파악. 이것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심리, 직권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이 인정되고 있고요. 자, 입증 책임은 약간 판례가 틀린데, 우리 다우서는 피고 책임설 입장이나 판례는 원고 책임설 입장이에요. 입증 책임, 다우서는 피고 책임설 입장이나 판례는 원고 책임설의 입장이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선결 문제는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심리 절차. 자, 여기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중 행정청이 소송 참가,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직권 심리주의,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 판단의 이 기준시 마찬가지로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 시설이 다우서 판례입니다. 자, 이어서 판결 봐보세요. 판결, 사정 판결 인정 문제, 부정설, 다우설 판례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판결의 효력 봐보세요. 다 준용되잖아요. 제29조, 16조, 31조, 30조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그 결과
결과 제3자요, 판결이 제3자요, 제3자의 소송 참가,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기속력 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무이동 확인 소송의 판결에도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됐죠? 이건 뭐 좀 판결이 제3자요, 형성력. 자, 이렇게 보시고 기속력, 기판력 있는데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 다 인정돼요. 자, 연도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보도록 하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우리가 앞에서 의무이행심판에서 배우셨죠. 의무이행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그 행정소송은 항고성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 거부 처분은 무슨 소송이 대상이 되죠? 취소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은 적극적인 처분, 영업적인 처분 이런 거, 거부 처분과 같은 소극적인 처분, 이건 취소소송이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이 형식으로 제기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따로 있어요. 의무이행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의 심판 유형이 규정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에서도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재들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유효 촉진을 쓰다는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을 우리도 행정소송에서 도입하자고 지금 주장되고 있고, 좀 그 행정소송법 개정 초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 좀 되었으면 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좀 개정법 얘기가 있지만 아직 크게 좀 반영된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에요. 성질 확인 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항고소송의 범주에 속합니다. 적용법규. 자,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 준용되고 있으나, 자, 적극적인 처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인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제소기간 제한 규정 적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지내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적용 없어요. 이거 없죠. 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 집행정지. 개념적으로 집행정지가 부작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죠. 사정 판결 인정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이 피고의 소송 비용 부담. 준용되지 않는 규정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꼭 여러분들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평소에 행정심판법 순법, 행정법 총론, 7대법, 7대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소송 요건, 행정청의 부작위 똑같아요. 자,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때 행정행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무슨 행위예요? 기속행위가 되겠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 성립 요건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때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법률상 의무는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즉 조리에 의해서 인정. 조리는 뭐 불문법이죠. 조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지금 잘 나와요. 최근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처분의 부존재, 처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도 취소소송과 같이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전치되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이 되겠죠? 예,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내용 받으시고. 피의구적격. 예, 우리 부작위청이죠. 당의 행정청.
소송 참가와 공동 소송 제도가 인정되고 소위 변경 인정돼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원고는 당해소송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중요합니다. 소위 종류의 변경, 소위 변경도 마찬가지고 소위 변경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상이에요. 소위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민사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특징이에요. 자, 다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는 처분이 없으므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됐죠? 예. 소재기 효과 이때 보시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관련 청구의 이송 병합 규정, 소송 참가 규정, 제소 기간에 관한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 그렇지만 집행 정지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인정돼야 한대요. 준용돼야 한대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자, 소송의 심리 보시면 심리권의 범위 보시면 학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권이 신청이 실체적 내용에까지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곡설은 부정설이에요. 부정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소곡설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의무 이행 소송과는 달리 신청에 대해서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 경우에 그 부작위 위법성을 확인하여 내용이 어떠하든 응답 의무를 지음으로써 그 부작위로 말미암아 형성된 법 상태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의 심리는 그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며 행정청이 행할 처분의 내용까지 행할 수는 없다고 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죠? 요까지 하면 뭐 거의 다 맞출 수 있으시겠죠? 자, 직권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 준용된다 안 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준용된다. 이중 책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자만이 원고 적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신청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원고가 집니다. 그렇지만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의 경과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행정청이 집니다. 자, 위법 판단의 기준시 처분이 없기 때문에 판결시입니다. 판결시.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판결이 제3자여 이 준용된다고 했어요.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준용됩니다. 형성력.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 강제의 기준, 이것도 준용됩니다. 근데요, 이게 재처분 의미, 소극설 판례인데,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 강제. 자, 이거 좀 봐볼까요? 재처분 의무의 의미, 소극설 판례. 행정청은 처분의 내용이 어떠하건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원고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청은 단지 행정청이 너희들이 응답 의무가 있는데 응답을 하지 아니한 채 이 부작위라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 확인만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행정청이 이때 좀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경우 처분할 수도 있고 거부 처분할 수도 있어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부작위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작위라고 있단 말이에요.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죠. 이때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그럼 우리는 행정청은 일단은 응답하면 돼요. 어떤 내용으로 하든 응답만 하면 됩니다. 응답 의무만 이행하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은 거부 처분 사유면 거부 처분을, 또 처분의 사유가 있으면 처분하면 돼요. 그럼 부작위 위법성이 제거됩니다. 요거 보시고 간접강제제도 보세요. 간접강제제도는 부작위 위법 판결에 의하여 부과된 재처분 의무를 당해 행정청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명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하고자 하는 간접적 강제성입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드디어 이제 주관적 소송 끝났죠.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항고소송과, 자, 그죠? 항고소송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관적 소송하면, 행정소송에서 주관적 소송하면 바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말하죠. 이 당사자소송,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은 당사자소송이 이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공법상 계약. 우리가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죠. 이 공법상 계약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형식에 의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잘 물어봐요. 봐볼까요?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에요.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든 또 그 밖의 원인으로 하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할 때는 당사자소송입니다. 자,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 중요합니다. 이거 항고소송에서는 피고적격이 누구예요? 당의 행정처이죠. 이제는 어때요? 한쪽 당사자,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됐죠? 이게 당사자라는 거죠. 민사소송과 마찬가지예요.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나오죠? 네. 즉, 서로 대립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행정법 관계의 형성, 종부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죠. 우리 처분은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지만, 그럼 항고소송으로 가요. 처분 위주로니까. 당사자소송은 여기 대등한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립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 행정법 관계의 형성, 종부에 관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행정법 관계의 형성, 종부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특징, 당사자소송은 시심적 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소송 절차 면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민사소송에 대한 일정한 절차적 특례가 인정될 뿐이에요. 거의 본질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행정소송은 안 가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보시고 그러면 이어서 당사자소송의 종류 보시면 이때 종류 구체적 이해를 갖다가 모두 잘 정리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가 소송 실무상 민사소송에 의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암기해야 하고, 자, 실질적 당사자소송. 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대부분의 당사자소송이 실질적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요거 내용 보고 요거 내용 정리하고 형식적 당사자소송 중요합니다. 실질은 항고소송인데 행정쟁송의 편의를 위해서 단지 그 형식만 당사자소송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나왔죠. 앞에서 봤어요. 자,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일반적 인정제보 부정설이 다우설입니다. 우리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법상의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봐볼까요? 자, 개별법상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기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시험에서 다 출제된 바가 있어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공익사업을 위한 투쟁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거죠. 특히 여러분들 요것도 좀 그 특허법상 요거죠? 또 시험 나왔고, 특히 이게 자주 출제됐습니다. 3번 나왔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증감 청구성은 형식적 당사자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 박스로 해가지고 당사자성, 형식적 당사자성 찾기. 1번 항고소송, 2번 당사자성, 3번 민중성, 4번 기관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당사자성이 주요 소송 요건. 자, 원고적격.
이거 취소송에 관한 원고 적격 준용 안 해요. 원고 적격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바죠. 자, 항고성의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성에 준용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공법상 법률 관계에 있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됐죠? 이거, 그죠? 이거 좀 잘, 준용 여부. 자, 당사자성에서의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 항고성인 취소성의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 안 됩니다. 원고 누구죠? 원고. 민사소송법상 원고입니다. 피고 적격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자,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사무 담당자인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제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국가가 피고가 된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합니다. 제소기간, 이것도 준용 안 돼요. 이 제소기간 있죠? 취소송이 제소기간 준용이 있다 없다? 예, 준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당사자성은 개별 법령에 특별히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의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됩니다. 이것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주관적소송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끝났고, 이제 객관적소송은 이제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요거는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개별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객관적 소송에는 현행법상 민정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죠. 자, 여러분들 민정소송 볼게요. 개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 민정소송은 법률이 민정소송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소가 인정됩니다.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 자, 현행법상 민정소송.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3, 4년 전에 나왔던 것은 주민투표. 이거 아니구나. 맞네. 지방자치법상 우리 인정되는 주민투표제도가 있죠. 주민투표제도 있고, 이 지방자치법에서 다시 주민투표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주민투표법상의 민정소송, 그죠? 예, 주민수송. 요거 나왔어요. 이 주민투표법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법이네. 잠깐요. 지방자치법상의 민정소송 요겁니다. 여기에 이제, 주민소송. 자,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 규정을 갖다 쭉 이렇게 빼가지고 박스에 해놓고, 이건 소송 유형이 뭔가? 답이 민정소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법규, 민정소송에 적용될 법규는 민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규에서 정합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이죠. 개별법규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무이동 확인소송, 부작위 이복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 유형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그죠?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건 가끔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관소송이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관소송인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바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우리 행정소송법이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권한 다툼만 행정소송으로서 바로 이게 기관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이한 행정주체의 행정기관 간의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야 하고요. 우리 행정소송법이 이렇게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권한 다툼, 요것만 바로 행정소송에서 기관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사원관 이런 관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고, 자, 이런 경우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예를 들면 서울시라는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장 간의 다툼, 아시겠죠? 요거 한 가지 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다툼. 그 다음에 우리 교육사무와 관련해서 교육관과 지방의회 간의 다툼. 이런 두 가지 사유만 바로 기관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답이 기관 소송이에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소송에서도 행정소송상이 열기주를 집탁하고 있다. 아셔야 돼요. 자, 기관소송과 권한쟁의 심판관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행법상 기관소송의 대상, 현행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의 대상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의회의 의결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기관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소송의 종류에서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요거 꼭 알아주시다. 요거 나오고서 박스를 해서 소송 유형이 뭔가 할 때 바로 기관소송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법규, 기관소송에서 적용될 법규는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정함이 일반적이지만 개별법규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취소소송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우리 행정소송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강의로서 총 20강 한번 쭉 봤는데, 여러분들 크게 너무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용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복학습이에요. 반복. 그래서 우리 행정법, 법과목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방법이 용어 이해, 체계만 파악되면 다 끝납니다. 반이 끝난 거예요. 시작이 반이고 한 3번 정도를 알든 모르든 나 한 번 행정이 들어봤어. 공법상 계약 들어봤어. 응? 이런 거. 처분 들어봤어. 취소 심판 들어봤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들어봤어. 무효인 행정이 들어봤어. 자, 이렇게 개념 용어만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기초 강의에서 1회 끝났죠? 지금 다 끝났죠? 다시 2회, 3회 가면 속도가 빨라져요. 용어가 계속 반복되니까 약 2, 3주 정도만 고생하시면 행정법은 고독점 과목으로 갑니다. 효자 과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3번 반복하시면 행정법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장 이렇게 20시간, 20강을 끝으로 행정법 강의를 기초 이론을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